자, 두 번째 콘텐츠. 왜 안 할까? 왜 안 할까?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걸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왜 안 할까?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아. 막 온갖 음모론이 판치고 왜 안 할까? 저도 궁금한데 일단 왜 안 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저의 의견, 그리고 각종 찌라시와 희망사항을 퍼나르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대 몇이 국민 민속놀이지. 이거 봐. 저는 사실 그래도 80년대생이라서 몇 대 몇 하면은 가족오락관 생각나거든요. 몇 대 몇 이러잖아, 허참씨가.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이게 유명하더라고. 교통사고 몇 대 몇. 뭐. 요즘에는 저 몇 대 몇이 더 유명한 것 같아. 근데 역시 가장 최근의 국민 스포츠는 헌법재판소 몇 대 몇이 제일 유력한 국민 스포츠인 것 같습니다. 그냥 원래 지난달 25일에 변론 종결을 해서 3월 4일날 다음 주에 한대. 그러더니 3월 14일날 또 다음 주에 한대. 그러더니 3월 26일날 또 다음 주에 한대. 그러더니 결국 4월로 밀렸죠? 다음 주에 한다는 얘기만 뭐 한 5번 정도 들은 것 같아. 우리가 이거를 과거 탄핵 심판 타임라인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분은 91일 걸렸습니다. 2016년 12월 9일날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돼서 이제 1차 변론 기일까지 준비하는데 25일이 걸렸어. 그리고 변론하는데 55일, 변론 끝나고 딱 11일 있다가 3월 10일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요게 나왔죠. 이분은 63일밖에 안 걸렸어. 이분이 지금 103일 플러스 알파인데 일단 탄핵소추안이 비슷하게 12월에 가결이 됐어요. 그랬는데 변론하는 거는 또 짧았어.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2주일이나 짧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월 25일 날 11차 변론 기일이 끝났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지금 30일이 지났는데 결론이 안 나고 있다 이거죠. 왜 선고가 안 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8명이 있죠. 이 세 분은 진보래. 이 세 분은 보수래. 이 두 분은 중도 보수래. 그래서 5대 3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 몇 대 몇인지 어떻게 아는데? 그냥 보수 성향인 사람이 3명이어서 5대 3이라는 거야, 그냥. 저런 식으로 따지면 되게 웃긴 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할 때는 진보 2명에 보수 6명이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6대 2로 기각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아니야? 몇 대 몇인지 근거가 없잖아. 여러분, 사법부의 판결이라는 거는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해보면서 알았는데 독재실 때도 박정희 전두환도 그렇게 알아내려고 그랬는데 잘 못 알아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판결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서 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하거나 법원 난입?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에 분법재판으로 처리, 법원 난입, 비상, 뭐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이지만 그냥 넘어갑시다. 저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 예시가 있어. 카빈총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서울 형사지법에 난입을 했대. 법관 결정에 불만을 품고 군인들이 서울 형사지법에 쉽지 않은 것 같아. 실제로 사법고시를 쳐서 올라온 법관들은 그때 독재 정권도 건드리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재판 결과 유출 이후에 그나마 가장 근접했던 사건이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스캔들인데 저것도 재판 결과는 무죄가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이 재판하는 것도 아니잖아. 8명의 의견을 다 내야 되는데 그 8명의 마음을 다 알고 그런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가령 권성동 씨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승복 이 얘기했을 때도 여당 비대위원장이 재판을 앞둔 야당 대표한테 저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결과를 알든 말든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유죄 나와도 당신 승복하십시오.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저 얘기를 두고도 저거는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유죄가 나올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고 유튜브 찍으시는 분들이 저걸로 많이 코인을 빨아들였지만 무죄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분도 알고 한 얘기는 아니야. 그냥 했다가 좀 뻘쭘해진 거긴 한데 알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 뒤에 복잡한 음모 같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다 알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또 재밌는 게 여러분, 헌법재판소법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뀐 거 알아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하고 나서 기각이 났잖아요. 근데 몇 대 몇인지를 얘기를 안 했어. 그냥
기각 땅땅땅 이거만 한 거야. 헌법재판소법이 그래서 개정이 됐는데 그때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의견을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갔는데 이때 법사위원장이 누구였냐?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제 모든 헌법재판관들이 자기 의견을 적어야 돼요. 그 말인즉슨 2004년 이후에 저 때 법이 바뀌고 나서는 모든 사건에서 몇 대 몇인지가 만천하에 공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은 사건의 중대성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탄핵 찬성 여론이 대충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국민 여론을 앞에 두고 뭐 자기가 소수 의견을 내려면은 그 재판관이 사실 굉장한 공포를 이겨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기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 그건 자기 맘이니까. 근데 내가 기각을 꽝 찍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각을 꽝 찍었을 때 내가 느껴야 되는 공포가 있을 거야.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서 저울질을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저울의 무게추가 이득으로 갈까 공포로 갈까 솔직히 이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사람의 마음을 갖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막 인용이 옳다, 기각 옳다 이걸 떠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렇잖아요. 헌법재판소 판결의 구조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실제로 일은 누가 다 하냐면 이 사람들이 합니다. 재판 연구관들이 다 해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토론을 하다가 필요한 게 있으면 재판 연구관들 다 논리건 뭐 자료건 요약이건 다 하라고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헌법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대충 재판관들이 내려보내는 요구하는 자료의 숫자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결정문을 쓰기 시작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결정문은 인용 기각 다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재판 연구관들은 어떤 경우의 수를 다 상정한다?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의 결정문을 다 씁니다. 재판. 그러면은 그 경우의 수를 다 써서 올리면 그때 재판관들이 의견을 내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 재판관들이 자기가 주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써가지고 다 그거를 이렇게 자기 의견대로 내는 게 아니고 재판 연구관들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작은 힌트는 있어. 가령 재판 연구관들한테 내려오는 숙제가 줄었다라든지 이거 이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평의를 안 한다든지 요런 힌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5대3를 그냥 뇌피셜인 이유는 뭐냐면 5대3으로 맞서면 통상적으로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한 명이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 근데 그 한 명이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게 위헌 행위라고 8명이 전원 일치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8명인 거는 뭐라는 거야? 위헌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5대3이야. 그러면 위헌인 행위 때문에 인용이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면 이 시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뭘 해야 되겠어요? 빨리 저 한 명을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인용이 됐든 기각이 됐든 그 결과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거 옳고 그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위헌 상황이기 때문에 인용이 기각이 되도록 놔두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저 한 명을 임명을 해야 되잖아. 만약에 저 사람 얘기를 안 들어보고 그냥 8명을 했는데 진짜 만약에 5대3으로 기각이 났다. 그러면 이거는 위헌행위 때문에 기각이 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절차적 정당성이 상처를 입는 거지. 심지어 사흘 전에는 평의 없이 각자 집에 생각을 했대. 할 게 없다는 거죠. 그냥 저건 할 게 모여서 할 얘기도 없다는 거야. 평의할 것도 없으면 그럼 왜 선고를 안 해? 그래서 저는 의견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의견을 아예 안 내는. 왜 의견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거냐? 봐봐요. 만약 재판관 한두 명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평결 아예 못해요. 의견이 나와야 평결을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저 5대3설이 사실이다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인용이 다수고 기각이 소수란 얘기잖아. 그러면은 이 소수 의견은 굳이 핏대 올려가면서 기각이나 각하로 싸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지. 없잖아. 그냥 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 아니야? 이게 훨씬 안전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부터 말했잖아요. 사람의 욕망과 공포를 저울에 올려놓고 잘 생각해보면은 재밌는 결과가 나온다니까? 그냥 의견 안 내는 게 제일 안전해.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갈렸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예측이고 의견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헌재가 지금 뭘 들고 있냐면 여러분,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지금 헌재가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했죠. 위헌인 상황 때문에 인용이 기각이 되는 거를 피하려면, 그것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에 흠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면 저 사람을 빨리 임명하면 되고, 그럼 저 사람을 임명하려면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을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안 하고 있을까? 5대3이 아니란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6대2가 될 수도 있고 7대1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건데, 사실 모든 시나리오의 비중은 똑같지 않을까요? 5대3이라도 결론이 안 나는 가능성과 6대2거나 7대1인데 그냥 만장일치를 만들고 싶어서 누가 한쪽을 열심히 설득을 하고 해서 다 똑같은 정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의견 안 내는 사람이 있는 걸까? 뭐 잘 모르죠. 뭐 이 사람은 뭐 지원을 시키고 싶은가 보지. 만약에 결과를 망치려는 누가 있다라는 설이 사실이라고 생각해봐. 그 사람의 뭐 입장이 뭐든 자기는 지원을 시키고 싶다. 굳이 소수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그냥 소수 의견을 낼 필요가 없고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루다가 맨 끝에 의견 내면 돼. 한 명이라도 의견을 안 내면 선고를 할 수가 없고요. 한 명이라도 의견을 안 내는 상황이면 한 명 더 임명하든 말든이잖아. 의견을 안 내고 버팅기고 있는 상황이면 진보든 보수든 법관이 한 명 더 들어오든 말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굳이 대기하고 있는 한 명을 빨리 임명하라고 체근하지 않는 거 아닐까? 사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하는 척이라도 하고 싶겠지. 그래서 사실 평의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평의도 안 하고 집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일하는 척하기도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미 결론은 나 있고 뭔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죠? 근데 그게 막 누가 말했듯이 딱 찍어서 5대3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몇 대 몇이라고 굳이 찍어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냥 의도가 있다라는 거야. 그게 일종의 희망사항인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목적들이 있을 수 있겠지. 5대3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진영에 많이 퍼져 있거든요. 그냥 각자 거기서 타고 싶은 코인들이 있을 것이고, 먹고 싶은 조회수가 있을 것이고, 올리고 싶은 따봉이 있을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또 그냥 이런 상황에서 나는 카산드라가 되고 싶은 거야. 나는 홀짝 맞추기 게임을 그냥 하고 싶은 거야. 나는 혜성이 지구에 날라와도 그냥 이 게임의 홀짝이 제일 중요하다. 이제 사실 이제 나라가 굉장히 돈룩업 상태인 건데 모르겠어요. 뭐 저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판관들도 빨리 끝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뭐 맨날 뭐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난리 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일단 뭐 가령 우리가 파면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파면이 되면 대선이잖아 이제. 그냥 그때부터는 대선이에요.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누가 파면된 윤석열한테 신경을 씁니까? 다음 권력이 누구일지한테 신경을 쓰지. 그렇잖아요. 뭐 기각이 됐다. 야,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예측을 못하겠다.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겠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4월 초에는 그래도 뭐 선고가 나야 될 것 같기는 하죠. 어찌됐든지 간에 최소한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4월 18일 이전에 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훌륭한 그림이긴 하겠죠. 저는 그냥 보면서 좀 짜증 나더라고. 내가 지지하는 진영이 뭘 추구를 하고 있든 사람들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파면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불안함이 있을 거고, 파면이 안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일종의 불안함이 있을 거고. 근데 꼭 보면은 그 불안감을 파고들어서 항상 장사를 하려고 하는 새끼들이 있습니다. 꼭 그렇잖아. 혜성이 날라오면 면죄부를 파는 새끼들이 있죠. 저는 세상에서 그런 새끼들이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이용을 해서 면죄부를 팔고 싶어하는, 코인에 타고 싶어하는 그런 놈들을 욕해보려고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다 뇌피셜이에요. 몰라요. 몰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물론 저도 뇌피셜인데 여러 가지 그냥 굉장히 작은 힌트들을 모아봤더니 제 생각에는 의견을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가 제 생각인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코인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뭐다?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미 얘기했지.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 두 가지 얘기했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세대 갈등 얘기했었고, 두 번째는 뭐 헌법재판소 얘기, 뭐 부담스러운 주제긴 한데 다들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제 생각 한번 얘기해봤고, 이번 주 일요일에 좀 더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면서, 네,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주말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흰고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